네, 첫 번째 뉴스 스테이션이 찾아갈 곳은 서울 서부지검역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가 1차 조사를 마치고 새벽에 귀가했지만 다음 주 초 또다시 포토라인에 서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재명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차장, 정성희 동아일보 뉴스연구팀장,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현종 위원. 자, 논란이 불거진 후 행방이 묘연했던 안 지사 어제 전격적으로 서울지검에 출두를 해서 서울지검이죠. 서울지검에 출두해서 했죠. 서부지검. 네. 일단 뭐 서부지검, 검찰 서부지검 쪽에서 일단 소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일단은 원래는 이제 이런 검찰 수사의 경우에 이제 고소인 조사 끝난 다음에 네. 내가 증거 수집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실은 피의자를 부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그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결정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바로 어제 당일날 김지은 씨가 그 서구지검에 출두해 조사를 받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희정 전 지사 갑작스럽게 본인이 나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지금 두 번째 피해자 같은 경우는 아직 고소장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어제 이제 나와서 한 이야기는 본인이 여러모로 좀 압박에 견딜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어제 오후 5시부터 조사를 시작을 해서 일단 오늘 새벽까지 나왔는데 그렇군요. 아마 이제 검찰에서는 일단 뭐 본인이 왔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일단 본인의 좀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좀 의견을 청취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을 다 한 다음에 다시 또 소환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출석을 했고요. 검찰에 출석 요구도 없었는데 스스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오후 5시 출동 모습 직접 한번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로 인해 상처를 입으셨을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또 도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아이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성실히 검찰 수사에 따라 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추가 폭로 앞으로 있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날에 기자회견을 앞두고 2시간 전에 전격 취소를 했단 말이에요. 어제도 검찰 출두를 1시간 반 정도 앞두고 그러니까 검찰에 출두하겠다 이런 기습적인 문자를 보냈는데 주변에서 보니까는 뭐 욕설 같은 것도 많이 들리기도 하고요. 좀 갑작스러웠죠. 네. 우리 언론사로 말하면 마감 시간 직전입니다. 네.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시점이었는데 어저께 공교롭게도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발표라는 엄청난 대형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금요일 저녁이었고요. 뉴스가 이제 폭주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에 이제 맞춰서 금요일 날 전격적으로 출두를 한 것은 이런 대형 이슈의 한가운데서 본인의 검찰 출두 소식을 조금 뭐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약간 물타기를 해보려는 그런 의도는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두 번째 아까 말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어떤 검찰에 대한 고소가 나오기 이전에 한번 그 자기 입장을 전해보려고 하는 거가 있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전날에 충남도청의 그 기자회견이 취소됨으로써 굉장히 비난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걸로 볼 때 언론보다는 차라리 검찰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판단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정 변호사. 근데요, 공교롭게도 그 시간에는 자 고소인이죠. 김지은 씨가 이미 네.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같은 건물에서. 그렇죠. 네. 안희정 전 지사 그런 걸 노리고 들어간 걸까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그쪽에 저는 아주 그 변호사 20년 동안 먼저 부르지도 않는 데 들어간 거 처음 보고요. 네. 저는 상당히 어제 그 멘트를 보고 정말 이게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좀 심하게 말하면 이게 약간 꼼수에 가까운 출석이라 보는데 네. 제가 보는 이게 이유는 세 가지인데 세 가지요. 네. 첫째는 지금 이게 잠적을 타니까 잘하면 이게 체포나 구속이 될 수도 있잖아요. 더 이게 모양새가 안 도주 좋을 수 우려는 있다 그런 거고.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첫째 관계 하나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피해자에 대한 조금 전에 말한 압박입니다. 네. 오히려 이게 옆에서 바로 진술하고 있다. 아하. 그럼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부담을 느낄 거고 네. 오히려 이게 강한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이게 두 번째 이유가 보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오히려 이게 수사의 협조가 아니고 방해입니다. 방해. 왜냐하면 이게 충분히 다른 걸 조사한 다음에 치밀하게 준비해서 신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가면 수사기관에서 이게 어떻게 다 질문을 치밀하게 못 하잖아요. 저는 이게 여러 가지 좀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안희정 전 지사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단순한 성폭행은 아니다라고 지금 이제 판단을 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폭로가 이뤄진 이후에 곧바로 계속 변호사와 같이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는데 그렇죠. 네. 안 전 지사는 뭔가 이렇게 단순한 성폭행은 아니다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 차례 입장을 좀 바꿨기 때문에 사실 안 지사가 어제 검찰에 가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더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만 안 지사가 처음에는 이제 비서실에서 브리핑을 하기를 이제 사과한다. 어쨌든 성폭행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다음 날은 바로 이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어제는 또 김지은 씨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성폭행에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성관계다 이런 쪽으로 이제 본인은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저 피해자의 진술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간 건 사실 굉장히 부적절하죠. 네. 근데 어떻게 한편을 보면 피해자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제 거의 만 하루를 이제 진술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술했는지 사실 알지 못합니다.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다시 불러 조사했을 때 부메랑이 될 수도 있겠다. 피해자의 구체 진술에 오히려 본인의 진술을 번복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앞으로 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미투 관련된 수사는 2차 피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지은 씨의 출두, 그다음에 귀가 장면은 일체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김지은 씨 쪽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안희정 전 지사의 긴급 출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김지은 씨의 변호인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가 출석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당황도 하셨을 것 같은데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제 저희도 좀 예측을 좀 못한 상황이긴 했는데요. 피해자가 담담하게 잘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휴식 시간 가지면서 그렇게 진술을 잘 했습니다. 안 전 지사가 오늘 출석할 때는 사과 안 하다가 나갈 때는 저희가 물어봤을 때 사과의 단어를 쓰긴 했거든요. 그거 혹시 소식을 좀 접하시고 어떤 말씀하시는지.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아는 부분은 없고요. 오늘 안전 지사가 경찰 쪽에 혐의에 대해서 고의 또는 시인했다는 혹시 그런 얘기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드릴 말씀은 다 마쳤고요. 네, 이현정. 네. 요약하자면 별도의 다른 공간이었다. 같은 건물이지만 그렇죠. 네. 층이 달랐다. 그래서 별로 마주칠 일이 없었고 그렇게 압박받지 않았을 거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 지금 이제 수사가 보면 일단 김지은 씨가 이제 4차례 성폭행 사례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네. 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성추행 사례를 이야기를 했고. 근데 아마 검찰 수사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는 어떤 것과 실제 또 수사에서 하는 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수사라는 것은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사실은 이제 위력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과연 본인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 이제 안희정 지사가 갑작스럽게 들어가서 뭐 본인은 사실 미안하다고 국민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검찰 수사를 받을 때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양쪽에 있어서 어떤 위력보다는 합의라든지 네. 어떤 서로 간의 어떤 이 뭔가 소통을 통해서 뭔가 이제 성관계 이루어졌다는 쪽으로 진술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렇다면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김지은 씨의 진술을 들을 때 실제 왜 그러면 4차례 성폭행 과정 속에서 그럼 본인은 계속 일을 했느냐? 그 이후에도 왜 그렇게 폭로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유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나중에 법정에 가면 이제 이 그 가해자 쪽에 상당히 공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명백한 어떤 촘촘한 어떤 증거들을 일단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김지은 씨 입장에서는 자신이 성폭행 당했다는 데 대한 증거를 또 제출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공개되지 않는 증거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폭로를 하기 전에 그 여러 가지 본인이 이제 좀 준비를 해 온 것 같아요. 그런 측면들을 아마 세세하게 수사를 했고, 특히 이제 CCTV 같은 경우는 그럼 그 맞는 날짜에 그럼 같이 어떤 그 오피스를 갔는데 어떤 상태로 들어갔는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위력을 갖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평상시대로 갖는 것인지 아니면 그 김지은 씨의 표정이 어땠는지 이런 것까지도 사실 검찰은 굉장히 세세하게 보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23시간 조사받는 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검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런 부분 관련해서 가해자 측에 피해자 측에서 공격할 수 있는 여지들을 없애기 위한 그런 조사를 해왔고, 근데 이제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 보면 본인은 겉에서와는 달리 들어가서는 아마 본인이 여러 가지 좀 그 상황들, 즉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좀 피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좀 강조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김지은 씨는 23시간의 이제 고강도 조사를 받았고 안희정 전 지사도 9시간의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를 했거든요. 안희정 지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그럼 그 혐의를 인정하신 건가요? 앞으로 검찰 조사와 진행 과정에서 이야기가 계속 오늘 조사에서는 그럼 특히 어떤 부분 소명하셨습니까? 앞으로도 조사 과정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은 그 과정대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김지은 씨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저를 지지하고 저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제 참모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마음의 상실감 그리고 배신감 여러 가지 다 미안합니다. 네, 그러니까 질문을 기자가 하니까 이제 답을 한 건데 단어들이 저는 좀 의미심장해요. 미안합니다. 이건 약간 도덕적 의미에서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 것 같고 상실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그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실감, 배신감은 네. 본인이 아니고 참모였던 김지은 씨가 그렇게 느꼈을 것이다. 근데 이게 참 미묘합니다. 네. 상실감이라면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그 느낌이 가잖아요. 네. 그다음에 배신감이랑은 신뢰를 이제 배반당했을 때의 느낌이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이 단어 자체를 보면은 둘이 마치 사귀다가 본인이 어떤 관계의 변화가 생겨서 그 관계를 지속하지 못했을 경우에 상대방이 느끼는 그런 마음 자세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유추해 볼 때 지금 아까 우리 이현정 논설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는 맞지만 이것이 성폭행이 아니라 일종의 어떤 사귀던 관계였는데 그것이 어떤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지속하지 못했을 경우에 본인이 그런 마음을 느꼈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주고 그러게요.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것은 추정이지만 네. 하필이면 이런 단어를 말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혁 변호사, 전 한 번 더 그 상실감, 배신감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안희정 전 지사 기습적으로 출두를 할 때는 법률적 검토를 상당히 마치고 뭔가 가서 입증할 자신이 있다. 이런 상태에서 가서 얘기를 했을 거고요. 그 조사가 9시간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고른 단어 역시 굉장히 선택적으로 썼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저는 그 들어갈 때 사과하고요. 그다음에 나올 때 이게 인터뷰를 보면서 저희가 이게 그 사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완전하고 진실한 고백. 영어로 하면 이게 그 풀, 완전하고. 그다음에 truthful, 진실한 confession. 이게 가장 대원칙입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꼬리 자르기, 뭔가 이게 여죄라든지 다른 추가 폭로를 막기 위한 사과, 또는 이게 진실을 전혀 완전하게 밝히지 않는 이런 게 느껴지고요. 저는 이게 들어갈 때 정말 충격받은 게 가족하고 미안하다 하면서 피해자에 대해서 이게 아무 말도 없고, 그다음에 나오면서도 마지못해 기자가 물을 때 그 조금 전에 말한 상실감, 배신감 이런 이게 단어가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저는 이게 안희정 전 지사의 사과는 간단하게 이게 4개가 없어요. 뭐냐면 이게 피해 여성에 대한 어떤 이게 그 진실된 사과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법적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 이게 없어요. 그 다투겠다, 무죄 다투겠다는 거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고요. 그다음에 향후의 정치적 책임이잖아요. 정견태라든지 이것도 이게 전혀 없어요. 그다음에 아까처럼 추가 피해자에 대한 어떻게 할 건지 이 4가지가 없는 사무 사과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저는 어제 안 전 지사 이제 모습을 보면서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참 안 전 지사다운 화법이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제 안 전 지사의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괴념치 말거라 이런 이제 네. 표현을 두고도 사실은 이제 해석이 분분하거든요. 정신과 전문의는 어떻게 좀 분석을 했는지 저희가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괴념치 말라는 말은 굉장히 높은 사람, 예를 들어서 왕이나 그런 사람이 밑에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 괜찮다, 괴념치 마라, 나는 괜찮다라고 할 때가 이제 괴념치 마라예요. 그런데 그 말을 이 상황에서 쓴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궤변이지요.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없었던 일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괴념치 말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책감을 갖다 덮으면서 자신의 권위를 갖다 드러내세우는 말을 갖다 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네, 여러 가지 안희정 전 지사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안 전 지사가 이 어떤 성폭행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하기 직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행적들이 또 공분을 자아낸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그 김지은 씨를 폭행했다는 게 이제 2월 25일인데요. 바로 이틀 전입니다. 2월 23일 날 한 출판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가요. 네. 지금까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의 내용이 참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참 이해할 수 없는 인터뷰 내용이 나옵니다. 네.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네네. 그 미투가 이제 한참 이제 화제가 됐기 때문에 출판사에서도 미투 관련 물어봤었고, 그렇죠. 성폭행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더니 네. 안 전 지사는 누군가 견제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다. 아하. 자신을 밟으면 꿈틀해야 못 아하. 밟는다. 네. 여성이 건드려도 가만히 있다는 것은 빨리 뽀뽀하라는 얘기다. 뭐 이런 아하. 식의 왜곡된
의식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랬군요. 따라서 여성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문제 제기를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틀 뒤에 김지은 씨에 대한 성폭행이 벌어지고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좀 일주일 정도 지나서 다시 폭로가 이루어지는데 네. 본인이 생각해서 참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안전지사가 평소에 좀 이렇게 젊고 깨끗한 이미지였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더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 추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이제 접수하고 나면 안전지사 검찰 소환을 또 이제 뭐 검찰에 여러 차례 소환이 될 걸로 보세요? 아니면 한꺼번에 검찰이 다 조사한 다음에 부를 걸로 보세요? 저는 이게 그 추가 소환은 반드시 이게 필요하고요. 네. 이게 여죄가 있으면 당연히 소환이 더 필요한데 그렇죠. 저는 이게 그 안지사의 혐의는 폭행 협박이 아닌 게 강간이 아니고요. 네. 바로 이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이런 죄거든요. 근데 이 업무상 위력이라는 게 우리 판례를 보면 바로 이게 그 사회적 어떤 이게 경제적, 정치적 지위를 이용한 그래서 이게 성적 의사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 범죄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기존의 판례를 쭉 보면 안지사의 혐의도 상당히 그 좀 피해가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대화 내용만 보더라도 뭐 개념치 말거라 이런 식으로 전부 이게 명령체고 이런 어떤 지위를 이용한 게 상당히 있기 때문에 또 이게 피해자가 지금 현재는 복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참 공교로운 일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가 이렇게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안 전 지사와 아주 막역하고 절친한 사이였던 또 다른 정치인 역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직접 화면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박수현이 직접 제게 김혜와의 관계를 말하였고 김도 직접 저한테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수현이 혼자 거주하는 아파트를 수시로 시간 구분 없이 드나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지만 지금 그럼 오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전부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서는 것도 저는 처음이고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지저분한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자, 이현정 의원. 네. 상당히 첨예한 정치적 공방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느 게 진실입니까? 뭐 일단 선거를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사실 이렇게 뭐 부부간의 이야기, 전처와 이야기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제3자가 참 뭔가 결론을 내리기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네. 부부간에 뭔가 어떤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기 힘든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결국 가족이나 부부간의 어떤 이런 분들이 이렇게 폭로를 하고 나오면 선거에서는 당사자한테 굉장히 피해가 갈 수밖에 네.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뭐 수신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누가 눈으로 봐도 사실은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이제 두 사람이 주장하는 게 다른 게 뭐냐면 지금 박수현 전 이제 이 지금 오모 씨라는 이 사무국장이 제기하는 문제는 부인과 제기하는 문제는 그러니까 내연 관계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의원 비례대표 공천이 있었고 이제 그래서 그 관계가 지속되면서 사실 두 사람이 헤어진 이유가 이런 어떤 불륜 관계 때문에 헤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네. 지금 이제 박수현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니까 두 사람에서 어떤 관계가 가까워진 건 최근이고 사실 부인이 먼저 집을 나갔다. 그리고 연락이 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때 공천할 때는 이분이 그 지구당의 여성국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 배려 차원에서 공천할 자격이 있었다. 이제 이런 거 하기 때문에 뭔가 선언과 이게 이제 좀 다른 거거든요. 네. 자, 먼저 관계가 있고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제 상대방 측의 주장이라면 박수현 전 대변인은 아니가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결국 이제 이게 박수현 전 대변인 입장에서 보면 나는 청와대 대변인까지 하고 모든 걸 검증 다 받았는데 네. 근데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 그때 다 당연히 알았지 않느냐. 그래서 본인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박수현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선거를 앞둔 음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청와대 대변인을 그냥 갖겠냐라는 주장이거든요. 그 전 부인에 대한 이에 대한 반박을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를 회유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회유 없었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한쪽의 일방적인 말들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저도 이제 이 사건이 나니까 좀 민주당 쪽에 취재를 해봤는데요. 네. 사실은 저는 이거는 미투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이것은 다르죠. 개인의 네. 사생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박수현 의원이 뭐 미투나 이런 거에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은 다르다는 다르죠. 말을 네. 먼저 짚고 싶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그 부부간의 일은 사실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쪽의 얘기만 이렇게 듣고서는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우리가 아는 정보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걸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수현 전 대변인의 민주당 안팎의 평가를 보면은 그 지금 얘기한 전 부인에 대해서 애틋한 심정을 여러 번 밝혔고 네네. 뭐 눈물도 많이 보였고 그런 것들을 목격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또 지금 말한 그 부인의 그 증언 불륜 때문에 사실은 먼저 헤어졌고 그런 제의가 없어 나간 것이라는 것을 또 다 믿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네. 이것은 이렇게 되면 어떤 한 부부의 어떤 진실 어떤 게임 같은 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은 늘 어떤 가정에나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정치적인 국면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 지사로서의 자격 심사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정치적으로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부담이 되는 상황은 네.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정치부를 오래 취재했던 이재명 차장한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박수현 예비 후보 지금 당장 기자회견에서 해명을 해도 좀 모자랄 판인데 좀 주말을 지나서 월요일쯤에 하겠다고 하는데 하루하루가 중요한데 왜 이렇게 나중에 하는 걸까요? 글쎄요, 뭐 박수현 대변인 얘기했지만 이제 이미 본인은 청와대로부터 여러 번 검증을 받았고 네. 그리고 사실 이 문제가 정치권에서는 사실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나온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또 전처가 이제 저렇게 얘기를 한 상황에서 그걸 바로 반박하기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얘기했지만 사실 우선 관계가 지금 이제 가장 최대 쟁점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만 놓고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이제 불륜이 먼저냐 아니면 부인이 집을 나갔기 때문에 이제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로운 이제 그 비례 대표 의원과 사귄 거냐 뭐 이런 이제 선후 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좀 그런 것들 좀 정리한 다음에 기자회견을 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곤욕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사실 지방선거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다 이겼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민주당한테 우세한 그런 이제 분위기였는데 최근에 이제 미투가 굉장히 민주당 쪽에서 많이 제기되고 특히나 또 이제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안희정 지사의 문제가 굉장히 큰 이제 화제가 되면서 사실 충남만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이 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도 스탠스를 밝혀서 힘든 상황에서 당과 좀 이렇게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본인도 시간을 좀 갖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게 법적으로 짧게 한 말씀 네네. 드리면요. 제가 보기에 주장이나 의혹하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하고 팩트는 구별해야 됩니다. 당연히. 지금 이게 주장 의혹 단계인데 네. 근데 이게 상당히 저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오영환 의원이 당원 있잖아요. 네. 이분을 이렇게 명예훼손으로 빨리 고소하시면 좀 이게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어느 게 진실이 밝혀지면 네. 또 이게 박수현 전 대변인 억울하면 또 누명을 벗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는 이게 빨리 신속한 수사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고소는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게 좀 뭐 일단 제가 이제 어느 편을 들는 상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지금 박수현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일단 청와대 대변인 갈 때 그때 이미 사회적으로 굉장히 또 유명해졌고 그렇죠.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게 부적합하더라면 자 지사와 청와대 대변인 어떤 면에서 보면 대변인이 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많이 알려진 것인데 네. 왜 그때는 뭐 이런 문제를 제기를 안 했을까라는 문제. 그리고 그때도 청와대 검증이라는 게 굉장히 세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게 청와대 얼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있다가 이 선거가 임박해 지금 도지사 후보 바로 신청하고 난 다음에 이런 폭로가 터져 나왔거든요.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좀 이 의문점들이 솔직히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정치권이 정말 살얼음판인 게 오늘 또 하나 지금 기사가 나온 게 네. 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서울에서 네. 3선 홍준표 대표를 꺾고 3선 의원을 했고 그렇죠. 또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을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이잖아요. 네. 그런데 또 기사가 터져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나왔고 또 민병대 의원도 나름대로 반론을 제기를 했고요. 본인이 의원직을 내려놓겠다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이 아니다. 본인과 뭐 지금 노래방에서 그 해당 여성은 노래방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런 자기 경우엔 그런 게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것 또한 사실관계를 봐야겠지만 중요한 건 이번 지방선거에서 미투가 굉장히 중요한 네. 어떤 향배를 가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을 갖고요. 그래서 많은 지금 의원들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을 텐데 중요한 건 사실 이제 열풍 때문에 미투가 네. 이게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마구 폭로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이제 선거라는 것 자체가 그러게요. 사실은 뭐 네. 경선이든 이제 선거든 이기고 지구의 싸움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운명이 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권을 이번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 수 있는 또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고요. 당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당마다 이제 공천할 때 있어서 그런 투서가 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텐데 그걸 일일이 확인하고 검증하기엔 시간이 되게 부족할 테고 그래서 당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정성희 국장께 여쭤보고 싶은데 자,
뭐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지금 예비 후보로 뛰고 있었으니까 서울시장 후보직 사퇴한다 이 정도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의원직, 삼선 의원직을 내려놨습니다. 저도 어떤 사실 내용일까요? 놀라웠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민명도 의원의 그 성추행이라는 건 당시에 이제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솔직히 10년 전에 얘기했죠. 10년 전이죠. 그러니까 갑질을 하거나 위력을 사용하거나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리고 솔직히 본인은 기억이 안 난다. 술을 마신 상태였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던진 것 자체는 의원직 자체를 내다 던져버렸어요. 네. 그런데 지금 또 알다시피 이제 민명도 의원은 서울시장에 이제 경선 후보로 출마하고 있었고 네. 제가 홈페이지에 가서 좀 뒤져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다른 네. 그래서 상당히 착실한 주기 준비를 해왔던 정책통이에요. 정책통이었는데 이렇게 한 것이 왜 그랬을까? 아마도 이제 그 민명도 의원이 사실 기자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본인이 소신 있게 지켜오던 어떤 정치적인 색깔 이런 것들에 비추어 또 지금의 네. 그 미투 열기라는 것이 정말 완전히 하나의 이번 선거를 뒤엎는 시대 정신으로서 오는 그런 상황에서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선도적으로 그렇군요. 어떤 본인의 그 어떤 미래를 볼 때 지금 시대 상황에서는 이게 맞지 않나 네.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민주당으로서는 이렇게 의원직까지 이제 던져버렸을 때 새로운 미투 운동에 대한 네.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거죠. 이제 이거보다 조금만 약한 게 나와도 이제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압박이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거셀 거고 네. 이건 여당 아니라 야당, 정치권 전체에도 엄청난 파장을 줄 것입니다. 네. 네. 자, 이 미투 운동이 그 본질에서 벗어나서 이 선거를 앞두고 좀 악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어제 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던 배우 조민기 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어제 오후에 전해졌죠. 지금 이제 유서가 발견됐고요. 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전해지는데 네. 자, 어제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유서와 관련된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죠. 일단 지금 네. 유서가 이제 당시 그 사망 현장에서 발견이 됐고 네. A4 용지 6장 정도 되는 이제 그 분량의 유서가 있는데 일단 뭐 그 가족들과 상의를 해서 일단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이제 유서 내용에는 여러 가지 좀 미안한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감정들, 네. 또 그동안 지인들에 대한 미안한 감정들, 또 학생들에 대한 미안한 감정들이 이제 거기에 담겨 있는 것 같고 그 네. 전에 아마 조민기 씨가 이제 전화를 통해서 본인의 지인들한테 다 일일이 전화를 해서 많이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다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민기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제 지인분들이 갑자기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 누군가 해서 봤더니만 조민기 씨인데 아하. 왜 이래 모르는 전화를 하냐 그러니까 이제 네. 전화기가 이제 압수가 돼서 왜냐하면 아. 지금 12일 날 그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본인이 사실은 그 딸이 이제 대학원 입학을 앞두고 있어서 좀 늦춰달라 해서 늦췄거든요. 아마 본인의 딸의 어떤 대학원 입학이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심리적 압박을 많이 받아서 좀 그렇군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이제 조민기 씨가 이제 가족들한테 각각 유서를 남겼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가족들 그리고 자식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딸은 지금 유학 중에 있고요, 현재. 그래서 네. 아직 지금 장례식장에 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쯤 도착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아들은 또 군 복무 중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부인 혼자 지금 남아있는 상태일 텐데 본인도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걱정이 많았던 것 같고 유서에도 이제 그런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굉장히 많이 담겼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런가 하면 조민기 씨 빈소도 차려졌는데요. 자, 가족들, 유족들의 어떤 강력한 요구 때문에 현재 빈소 공개는 비공개 상태로 돼 있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 자, 이렇게 가족들도 아파하고 있다. 그런 얘기겠죠? 그렇죠. 저는 참으로 이게 안타깝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네. 저는 이게 이분이 정당한 자기 죄값을 받고 정말 이게 새 출발하는 게 낫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네. 여기서 이게 제가 한 말씀만 꼭 드리면 네. 우리나라 사람에게 누구나 여론이 아닌 법에 의한 이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저는 이게 아무리 이게 가해자 미투 가해자를 하더라도 네. 너무 이게 관계없는 가족들까지 어떤 이게 신상털기나 네. 너무 이게 지나친 인신공격성 발언은 이건 이게 너무 여론 재판으로 몰고 가는 것보다 뭔가 이게 법에 의해서 그 자기 잘못에 상응하는 이런 이게 처벌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어저께 조민기 씨의 자살을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충격 다 받았는데요. 사실 우리 사회의 미투 열기는 우리 사회를 옥죄고 있던 마지막 어떤 고리 같은 거가 네. 아까 말한 시대 정신이거든요. 네. 한 번쯤은 이런 것을 이제 이런 그
그 아픔을 앓고 지나가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죄가 있으면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반성하고 이제 끝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지금 말한 대로 가족들한테 이런 상처를 주면서까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역풍도 불러올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꾸자는 것이지 어떤 사람을 단죄해서 죽음까지 몰아가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 미투 운동의 본질은 우리 사회에 정말 저변에 깔렸던 잘못된 의식을 바꾸는 것이라는 본질에 대해서 한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양성이 평등한 시대를 만들기 위한 그런 시대 정신으로서 미투 운동 저희도 지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저희는 다음 행선지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문제 제기를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틀 뒤에 김지은 씨에 대한 성폭행이 벌어지고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좀 일주일 정도 지나서 다시 폭로가 이루어지는데 네. 본인이 생각해서 참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안전지사가 평소에 좀 이렇게 젊고 깨끗한 이미지였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더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 추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이제 접수하고 나면 안전지사 검찰 소환을 또 이제 뭐 검찰에 여러 차례 소환이 될 걸로 보세요? 아니면 한꺼번에 검찰이 다 조사한 다음에 부를 걸로 보세요? 저는 이게 그 추가 소환은 반드시 이게 필요하고요. 이게 여죄가 있으면 당연히 소환이 더 필요한데 그렇죠. 저는 이게 그 안 지사의 혐의는 폭행 협박이 아닌 게 강간이 아니고요. 네. 바로 이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이런 죄거든요. 근데 이 업무상 위력이라는 게 우리 판례를 보면 바로 이게 그 사회적 어떤 이게 경제적 정치적 지위를 이용한 그래서 이게 성적 의사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 범죄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기존의 판례를 쭉 보면 안 지사의 혐의도 상당히 이거 좀 피해가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대화 내용만 보더라도 뭐 개념치 말거라 이런 식으로 전부 이게 명령체고 이런 어떤 지위를 이용한 게 상당히 있기 때문에 또 이게 피해자가 지금 현재는 복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참 공교로운 일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가 이렇게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안 전 지사와 아주 막역하고 절친한 사이였던 또 다른 정치인 역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직접 화면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박수현이 직접 제게 김혜와의 관계를 말하였고 김도 직접 저한테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수현이 혼자 거주하는 아파트를 수시로 시간 구분 없이 드나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지만 지금 그럼 오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전부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서는 것도 저는 처음이고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지저분한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자, 이현정 의원. 네. 상당히 첨예한 정치적 공방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느 게 진실입니까? 뭐 일단 선거를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사실 이렇게 뭐 부부간의 이야기, 전처와 이야기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제3자가 참 뭔가 결론을 내리기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네. 부부간에 뭔가 어떤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기 힘든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결국 가족이나 부부간의 어떤 이런 분들이 이렇게 폭로하고 나오면 선거에서는 당사자한테 굉장히 피해가 갈 수밖에 네.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뭐 수신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누가 눈으로 봐도 사실은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이제 두 사람이 주장하는 게 다른 게 뭐냐면 지금 박수현 전 이제 지금 오모 씨라는 이 사무국장이 제기하는 문제는 부인과 제기하는 문제는 그러니까 내연 관계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의원 비례대표 공천이 있었고 이제 그래서 그 관계가 지속되면서 사실 두 사람이 헤어진 이유가 이런 어떤 불륜 관계 때문에 헤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네. 지금 이제 박수현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니까 두 사람에서 어떤 관계가 가까워진 건 최근이고 사실 부인이 먼저 집을 나갔다. 그리고 연락이 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때 공천할 때는 이분이 그 지구당의 여성국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 배려 차원에서 공천할 자격이 있었다. 이제 이런 거 하기 때문에 뭔가 선언과 이게 이제 좀 다른 거거든요. 네. 자, 먼저 관계가 있고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제 상대방 측의 주장이라면 박수현 전 대변인은 아니가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결국 이제 이게 박수현 전 대변인 입장에서 보면 나는 청와대 대변인까지 하고 모든 걸 검증 다 받았는데 네. 근데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 그때 다 당연히 알았지 않느냐. 그래서 본인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박수현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선거를 앞둔 음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청와대 대변인을 그냥 갖겠냐라는 주장이거든요. 그 전 부인에 대한 이에 대한 반박을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를 회유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회유 없었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한쪽의 일방적인 말들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저도 이제 이 사건이 나니까 좀 민주당 쪽에 취재를 해봤는데요. 네. 사실은 저는 이거는 미투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이것은 다르죠.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박수현 의원이 뭐 미투나 이런 거에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은 다르다는 다르죠. 말을 네. 먼저 짚고 싶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그 부부간의 일은 사실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쪽의 얘기만 이렇게 듣고서는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우리가 아는 정보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걸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수현 전 대변인의 민주당 안팎의 평가를 보면은 그 지금 얘기한 전 부인에 대해서 애틋한 심정을 여러 번 밝혔고 뭐 눈물도 많이 보였고 그런 것들을 목격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또 지금 말한 그 부인의 그 증언 불륜 때문에 사실은 먼저 헤어졌고 그런 제의가 없어 나간 것이라는 것을 또 다 믿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네. 이것은 이렇게 되면 어떤 한 부부의 어떤 진실 어떤 게임 같은 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은 늘 어떤 가정에나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정치적인 국면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 지사로서의 자격 심사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정치적으로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부담이 되는 상황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정치부를 오래 취재했던 이재명 차장한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박수현 예비후보 지금 당장 기자회견에서 해명을 해도 좀 모자랄 판인데 좀 주말을 지나서 월요일쯤에 하겠다고 하는데 하루하루가 중요한데 왜 이렇게 나중에 하는 걸까요? 글쎄요, 뭐 박수현 대변인 얘기했지만 이제 이미 본인은 청와대로부터 여러 번 검증을 받았고 네. 그리고 사실 이 문제가 정치권에서는 사실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나온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또 전처가 이제 저렇게 얘기를 한 상황에서 그걸 바로 반박하기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얘기했지만 사실 우선 관계가 지금 이제 가장 최대 쟁점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만 놓고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이제 불륜이 먼저냐 아니면 부인이 집을 나갔기 때문에 이제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로운 이제 그 비례 대표 의원과 사귄 거냐 뭐 이런 이제 선후 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좀 그런 것들 좀 정리한 다음에 기자회견을 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곤욕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사실 지방선거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다 이겼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민주당한테 우세한 그런 이제 분위기였는데 최근에 이제 미투가 굉장히 민주당 쪽에서 많이 제기되고 특히나 또 이제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안희정 지사의 문제가 굉장히 큰 이제 화제가 되면서 사실 충남만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이 됐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스탠스를 밝혀서 힘든 상황에서 당과 좀 이렇게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본인도 시간을 좀 갖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게 법적으로 짧게 한 말씀 드리면요. 제가 보기에 주장이나 의혹하고요. 그다음에 사실하고 팩트는 구별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주장 의혹 단계인데 근데 이게 상당히 저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오영환 의원이 당원 있잖아요. 이분을 이렇게 명예훼손으로 빨리 고소하시면 좀 이게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어느 게 진실이 밝혀지면 또 이게 박수현 전 대변인 억울하면 또 누명을 벗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빨리 신속한 수사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고소는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게 좀 뭐 일단 제가 이제 어느 편을 들는 상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지금 박수현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일단 청와대 대변인 갈 때 그때 이미 사회적으로 굉장히 또 유명해졌고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게 부적합하더라면 자 지사와 청와대 대변인 어떤 면에서 보면 대변인이 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많이 알려진 것인데 왜 그때는 뭐 이런 문제를 제기를 안 했을까라는 문제. 그리고 그때도 청와대 검증이라는 게 굉장히 세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게 청와대 얼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있다가 이 선거가 임박해 지금 도지사 후보 바로 신청하고 난 다음에 이런 폭로가 터져 나왔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좀 이 의문점들이 솔직히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정치권이 정말 살얼음판인 게 오늘 또 하나 지금 기사가 나온 게 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서울에서 3선 홍준표 대표를 꺾고 3선 의원을 했고 또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을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이잖아요. 그런데 또 기사가 터져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또 나왔고 또 민병두 의원도 나름대로 반론을 제기를 했고요. 본인이 의원직을 내려놓겠다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이 아니다. 본인과 뭐 지금 노래방에서 해당 여성은 노래방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런 자기 경우엔 그런 게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것 또한 사실관계를 봐야겠지만 중요한 건 이번 지방선거에서 미투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향배를 가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 같고요. 그래서 많은 지금 의원들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을 텐데 중요한 건 사실 이제 열풍 때문에 미투가 이게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마구 폭로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이제 선거라는 것 자체가 그러게요. 사실은 뭐 네. 경선이든 이제 선거든 이기고 지구의 싸움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운명이 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권을 이번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 수 있는 또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고요. 당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당마다 이제 공천할 때 있어서 그런 투서가 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텐데 그걸 일일이 확인하고 검증하기엔 시간이 되게 부족할 테고 그래서 당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정성희 국장께 여쭤보고 싶은데, 자, 뭐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지금 예비 후보로 뛰고 있었으니까 서울시장 후보직 사퇴한다 이 정도로 하시죠. 저를 지지하고 저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제 참모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마음의 상실감 그리고 배신감 여러 가지 다 미안합니다. 네, 그러니까 질문을 기자가 하니까 이제 답을 한 건데 단어들이 저는 좀 의미심장해요. 미안합니다. 이건 약간 도덕적 의미에서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 것 같고 상실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그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실감, 배신감은 네. 본인이 아니고 참모였던 김지은 씨가 그렇게 느꼈을 것이다. 근데 이게 참 미묘합니다. 네. 상실감이라면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그 느낌이 가잖아요. 네. 그다음에 배신감이랑은 신뢰를 이제 배반당했을 때의 느낌이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이 단어 자체라고 보면은 둘이 마치 사귀다가 본인이 어떤 관계의 변화가 생겨서 그 관계를 지속하지 못했을 경우에 상대방이 느끼는 그런 마음 자세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유추해 보실 때 지금 아까 우리 이현정 논설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는 맞지만 이것이 성폭행이 아니라 일종의 어떤 사귀던 관계였는데 그것이 어떤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지속하지 못했을 경우에 본인이 그런 마음을 느꼈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주고 그러게요.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것은 추정이지만 네. 하필이면 이런 단어를 말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혁 변호사, 전 한 번 더 그 상실감, 배신감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안희정 전 지사 기습적으로 출두를 할 때는 법률적 검토를 상당히 마치고 뭔가 가서 입증할 자신이 있다 이런 상태에서 가서 얘기를 했을 거고요. 그 조사가 9시간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고른 단어 역시 굉장히 선택적으로 썼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저는 그 들어갈 때 사과하고요. 그다음에 나올 때 이게 인터뷰를 보면서 저희가 이게 그 사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완전하고 진실한 고백. 영어로 하면 이게 그 풀 완전하고. 그다음에 truthful 진실한 confession. 이게 가장 대원칙입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꼬리 자르기, 뭔가 이게 여죄라든지 다른 추가 폭로를 막기 위한 사과, 또는 이게 진실을 전혀 완전하게 밝히지 않는 이런 게 느껴지고요. 저는 이게 들어갈 때 정말 충격받은 게 가족하고 미안하다 하면서 피해자에 대해서 이게 아무 말도 없고, 그다음에 나오면서도 마지못해 기자가 물을 때 그 조금 전에 말한 상실감, 배신감 이런 이게 단어가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저는 이게 안희정 전 지사의 사과는 간단하게 이게 4개가 없어요. 뭐냐면 이게 피해 여성에 대한 어떤 이게 그 진실된 사과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법적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 이게 없어요. 그 다투겠다, 무죄 다투겠다는 거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고요. 그다음에 향후의 정치적 책임이잖아요. 정견태라든지 이것도 이게 전혀 없어요. 그다음에 아까처럼 추가 피해자에 대한 어떻게 할 건지 이 4가지가 없는 사무 사과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저는 어제 안 전 지사 이제 모습을 보면서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참 안 전 지사다운 화법이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제 안 전 지사의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개념치 말거라 이런 이제 네. 표현을 두고도 사실은 이제 해석이 분분하거든요. 정신과 전문의는 어떻게 좀 분석을 했는지 저희가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개념치 말라는 말은 굉장히 높은 사람, 예를 들어서 왕이나 그런 사람이 밑에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 괜찮다, 개념치 마라, 나는 괜찮다라고 할 때가 이제 개념치 마라예요. 그런데 그 말을 이 상황에서 쓴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궤변이지요.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없었던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개념치 말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책감을 갖다 덮으면서 자신의 권위를 갖다 드러내세우는 말을 갖다 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네, 여러 가지 안희정 전 지사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안 전 지사가 이 어떤 성폭행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하기 직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행적들이 또 공분을 자아낸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그 김지은 씨를 폭행했다는 게 이제 2월 25일인데요. 바로 이틀 전입니다. 2월 13일 날 한 출판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가요. 네. 지금까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의 내용이 참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참 이해할 수 없는 인터뷰 내용이 나옵니다. 네.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네네. 그 미투가 이제 한참 이제 화제가 됐기 때문에 출판사에서도 미투 관련 물어봤었고 그렇죠. 성폭행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더니 네. 안 전 지사는 누군가 견제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다. 아하. 자신을 밟으면 꿈틀해야 못 아하. 밟는다. 네. 여성이 건드려도 가만히 있다는 것은 빨리 뽀뽀하라는 얘기다. 뭐 이런 아하. 식의 왜곡된 의식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랬군요. 따라서 여성들의 네, 첫 번째 뉴스 스테이션이 찾아갈 곳은 서울 서부지검역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가 1차 조사를 마치고 새벽에 귀가했지만 다음 주 초 또다시 포토라인에 서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재명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차장, 정성희 동아일보 뉴스연구팀장,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현종 의원. 자, 논란이 불거진 후 행방이 묘연했던 안 지사 어제 전격적으로 서울지검에 출두를 해서 서울지검이죠. 서울지검에 출두해서 했죠. 서부지검. 네. 일단 뭐 서부지검. 검찰 서부지검 쪽에서 일단 소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일단은 원래는 이제 이런 검찰 수사의 경우에 이제 고소인 조사 끝난 다음에 네. 내가 증거 수집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실은 피의자를 부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그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결정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바로 어제 당일날 김지은 씨가 그 서구지검에 출두해 조사를 받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희정 전 지사 갑작스럽게 본인이 나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지금 두 번째 피해자 같은 경우는 아직 고소장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어제 이제 나와서 한 이야기는 본인이 여러모로 좀 압박에 견딜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어제 오후 5시부터 조사를 시작을 해서 일단 오늘 새벽까지 나왔는데 그렇군요. 아마 이제 검찰에서는 일단 뭐 본인이 왔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일단 본인의 좀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좀 의견을 청취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을 다 한 다음에 다시 또 소환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출석을 했고요. 검찰에 출석 요구도 없었는데 스스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오후 5시 출두 모습 직접 한번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로 인해 상처를 입으셨을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또 도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아이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성실히 검찰 조사에 따라 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추가 폭로 앞으로 있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날에 기자회견을 앞두고 2시간 전에 전격 취소를 했단 말이에요. 어제도 검찰 출두를 1시간 반 정도 앞두고 그러니까 검찰에 출두하겠다 이런 기습적인 문자를 보냈는데 주변에서 보니까는 뭐 욕설 같은 것도 많이 들리기도 하고요. 좀 갑작스러웠죠. 네. 우리 언론사로 말하면 마감 시간 직전입니다. 네.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시점이었는데 어저께 공교롭게도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발표라는 엄청난 대형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금요일 저녁이었고요. 뉴스가 이제 폭주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에 이제 맞춰서 금요일 날 전격적으로 출두를 한 것은 이런 대형 이슈의 한가운데서 본인의 검찰 출두 소식을 조금 뭐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약간 물타기를 해보려는 의도는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두 번째 아까 말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어떤 검찰에 대한 고소가 나오기 이전에 한번 그 자기 입장을 전해보려고 하는 거가 있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전날에 충남도청의 그 기자회견이 취소됨으로써 굉장히 비난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걸로 볼 때 언론보다는 차라리 검찰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판단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소정 변호사. 예. 근데요, 공교롭게도 그 시간에는 자 고소인이죠. 김지은 씨가 이미 네.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같은 건물에서요. 그렇죠. 네. 안희정 전 지사 그런 걸 노리고 들어간 걸까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그쪽에 저는 아주 그 변호사 20년 동안 먼저 이게 부르지도 않는 데 들어간 거 처음 보고요. 네. 저는 상당히 어제 그 멘트를 보고 정말 이게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좀 심하게 말하면 이게 약간 꼼수에 가까운 출석이라 보는데 네. 제가 보는 이게 이유는 세 가지인데 세 가지요. 네. 첫째는 이게 지금 이게 잠적을 타니까 잘하면 이게 체포나 구속이 될 수도 있잖아요. 더 이게 모양새가 안 의뢰는 좋을 수 없다. 있다 그런 거고.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첫째 관계 하나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히려 이게 피해자에 대한 조금 전에 말한 압박입니다. 네. 오히려 이게 옆에서 바로
진술하고 있다. 아하. 그러면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부담을 느낄 거고 네. 또 이렇게 강한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이게 두 번째 이유가 보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오히려 이게 수사의 협조가 아니고 방해입니다. 방해. 왜냐하면 이게 충분히 다른 걸 조사한 다음에 치밀하게 준비해서 신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가면 수사기관에서 이게 어떻게 다 질문을 치밀하게 못 하잖아요. 저는 이게 여러 가지 좀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안희정 전 지사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단순한 성폭행은 아니다라고 지금 이제 판단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폭로가 이뤄진 이후에 곧바로 계속 변호사와 같이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는데 그렇죠. 네. 안 전 지사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단순한 성폭행은 아니다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 차례 입장을 좀 바꿨기 때문에 사실 안 지사가 어제 검찰에 가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더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만 안 지사가 처음에는 이제 비서실에서 브리핑을 하기를 이제 사과한다, 어쨌든 성폭행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다음 날은 바로 이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어제는 또 김지은 씨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성폭행에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성관계다 이런 쪽으로 이제 본인은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저 피의자가 피해자의 진술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간 건 사실 굉장히 부적절하죠. 네. 근데 어떻게 한편을 보면 피해자가 그냥 구체적으로 어제 거의 하루 만 하루를 이제 진술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술했는지 사실 알지 못합니다.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다시 불러 조사했을 때 부메랑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피해자의 구체 진술에 오히려 본인의 진술을 번복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앞으로 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미투 관련된 수사는 2차 피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지은 씨의 출두, 그다음에 귀가 장면은 일체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김지은 씨 쪽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안희정 전 지사의 긴급 출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김지은 씨의 변호인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가 출석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당황도 하셨을 것 같은데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제 이제 저희도 좀 예측을 좀 못한 상황이긴 했는데요. 피해자가 담담하게 잘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휴식 시간 가지면서 그렇게 진술을 잘 했습니다. 안 전 지사가 오늘 출석할 때는 사과 안 하다가 나갈 때는 저희가 물어봤을 때 사과의 단어를 쓰긴 했거든요. 그거 혹시 소식을 좀 접하시고 어떤 말씀하시는지.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아는 부분은 없고요. 물론 안 전 지사가 경찰 쪽에 뭐 혐의에 대해서 고의 또는 시인했다는 그런 얘기.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드릴 말씀은 다 마쳤고요. 네, 이현정. 네. 요약하자면 별도의 다른 공간이었다. 같은 건물이지만 그렇죠. 네. 층이 달랐다. 그래서 별로 마주칠 일이 없었고 그렇게 압박받지 않았을 거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 지금 이제 수사가 보면 일단 김지은 씨가 이제 4차례 성폭행 사례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네. 뭐 그 이외에 어떤 성추행 사례를 이야기를 했고. 근데 아마 검찰 수사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는 어떤 것과 실제 또 수사에서 하는 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수사라는 것은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사실 이제 위력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과연 본인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 이제 안희정 지사가 갑작스럽게 들어가서 뭐 본인은 사실 미안하다고 국민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검찰 수사를 받을 때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양쪽에 있어서 어떤 위력보다는 합의라든지 네. 어떤 서로 간의 어떤 이 뭔가 소통을 통해서 뭔가 이제 성관계 이루어졌다는 쪽으로 진술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렇다면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김지은 씨의 진술을 들을 때 실제 왜 그러면 4차례 성폭행 과정 속에서 그럼 본인은 계속 일을 했느냐? 그 이후에도 왜 그렇게 폭로를 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이유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나중에 법정에 가면 이제 이 그 가해자 쪽에 상당히 공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명백한 어떤 촘촘한 어떤 증거들을 일단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김지은 씨 입장에서는 자신이 성폭행 당했다는 데 대한 증거를 또 제출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공개되지 않는 증거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폭로를 하기 전에 그 여러 가지 본인이 이제 좀 준비를 해 온 것 같아요. 그런 측면들을 아마 세세하게 수사를 했고, 특히 이제 CCTV 같은 경우는 그럼 그 맞는 날짜에 그럼 같이 어떤 그 오피스를 갔는데 어떤 상태로 들어갔는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위력을 해서 갔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평상시대로 갔는 것인지, 아니면 그 김지은 씨의 표정이 어땠는지 이런 것까지도 사실 검찰은 굉장히 세세하게 보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23시간 조사받는 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검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런 부분 관련해서 가해자 측에 피해자 측에서 공격할 수 있는 여지들을 없애기 위한 그런 조사를 해왔고, 근데 이제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 보면
본인은 겉에서와는 달리 들어가서는 아마 본인이 여러 가지 좀 그 상황들, 즉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좀 피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좀 강조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김지은 씨는 23시간의 이제 고강도 조사를 받았고 안희정 전 지사도 9시간의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를 했거든요. 안희정 지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그럼 그 혐의를 인정하신 건가요? 앞으로 검찰 조사와 진행 과정에서 이야기가 계속 오늘 조사에서는 그럼 특히 어떤 부분 소명하셨습니까? 앞으로도 조사 과정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은 그 과정대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김지은 씨에게 한마디